네, 안녕하십니까. 루트컨설팅 최성환입니다. 오늘 저는 고객 여러분들과 성과관리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AI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습니다. 성과관리 내에서도 역시나 AI를 기술적인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인식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리더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감을 갖게 할 거냐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꽤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나 글로벌 기업에서는 연말에 성과 리뷰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코칭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현재나 미래의 관점으로 성과 향상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보다 학습과 성장 대화를 강조한다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냈던 결과에 대한 강조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낸 성과가 미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그게 현업에 전이되는지 등등의 과정상의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관점 전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들을 보면 우선 원격 근무가 활성화됐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업무를 수행하는지 체크하기가 어려워졌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급 단순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급 단순화가 된다라 하면 모두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선배가 후배를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리더가 구성원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개입해야 되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MZ세대의 유입입니다. MZ의 가장 중요한 가치 키워드는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평가에 대한 공정성은 단순히 결과가 빼어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정 중에 구성원들이 리더와 얼마만큼 인터랙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공정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중간 과정 중에 구성원들과의 인터랙션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피드백의 스킬이나 원어원 세션에 대한 스킬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갤럽에서도 마찬가지 리더의 의미 있는 피드백이 구성원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미닝풀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이고 행동 중심적이며 성장 지향의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성장 지향의 피드백은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과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루튼 컨설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4단계의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목표 정렬, 그리고 두 번째 상시 코칭과 피드백, 세 번째 공정한 평가와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개발과 전입니다. 첫 번째 목표 정렬 단계는 단순히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라 개인과 팀의 목표가 얼라인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상위 부분의 목표까지 얼라인한 작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추가로 반기나 분기별로 수정된 목표들을 계속해서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상시 코칭과 피드백입니다. 원어원이라고 대변되는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피드백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장애 요인은 어떠한지 그럼 향후 행동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중심으로 코칭형의 원어원을 진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끼리 다면 피드백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 공유회인데요.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결과들을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누가 일을 잘하고 아쉽게 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와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공정한 평가라 함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의 정교성도 중요합니다만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중간 과정에 얼마만큼 많이 인풋을 넣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 제도를 각 기업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팀장의 평가만으로 공정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부분의 리더들과 함께 평가 등급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보다 레셔널한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개발과 전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1, 2, 3단계의 이은 4단계라는 것보다 1, 2, 3단계의 과정에 구성원들의 성장, 그들의 육성이라고 하는 개발 측면에 강조를 좀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일을 통한 경험이 실제 다음 단계의 업무에 얼마만큼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과 전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과 관리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당장 올해의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장이 내년도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4단계의 개념까지 고객분들이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4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고 런칭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시스템을 선순환의 구조로 재구조화했는데요. 첫 번째 연초에는 목표 정렬의 단계를 거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코칭과 피드백은 연중 상하반기에 나누거나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거나 회사의 정책상의 이슈들과 맞물려서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 캘리브레이션 단계는 연말에 실시하게 되겠죠.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개발과 전이의 장기적인 차원의 인풋이 동반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적시에 적합한 컨텐츠를 실제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했을 때 학습자인 리더분들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학습하고 난 것을 실제 현업에 가서 목표 면담을 해야 되고요. 피드백 세션을 가져야 되고 평가 캘리브레이션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몰입도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3회에 걸쳐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회사의 형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되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객 담당자분들께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조드릴 또 하나의 부분은 목표 수립뿐만이 아니라 정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표 정렬의 예시를 하나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사의 실 리더십 워크숍의 과정입니다.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파트장님이나 그룹장님, 바로 위에 있는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같이 입과를 해서 전체 상위 부분의 목표가 뭐냐, 그럼 각 팀은 어떤 목표를 얼라인시켜야 되느냐, 우리 실 전체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되느냐, 그 키워드를 각 팀마다 어떤 평가 기준을 수립할 거냐, 오늘 수립한 평가 기준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 거냐 등등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연초에 선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중간 관리자인 팀장님들은 팀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팀의 목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목표 수립과 정렬의 단계를 지나다 보면 이제 우리 팀장님들은 KPI를 신경을 쓰실 거잖아요. KPI 관리 잘 하면 성과 따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과정 중에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표가 목표다워야 목표 달성의 의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A는 방금 말씀드린 상위 부분과의 얼라인, 두 번째는 목표를 조금 더 달성할 수 있는 스트레치 골을 낼 수 있는 볼드한 목표,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한 목표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냐, 그리고 우리 팀에서 원하는 기대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것을 A, B, C, D 룰로 따져서 목표를 조금 더 정교합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의 수립과 공유입니다. 연말 즈음의 평가 시점에 평가 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우리 리더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이 기준을 수립하고 구성원들한테 공유하지 않으면 맨 뒷단에 공정성의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표 면담을 어떤 목표를 수립했는지, 달성했을 때 개인이나 조직 상황에서 베너핏이나 임팩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 리더분들이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수립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 말씀드린 원어원 세션이나 피드백 세션을 가질 거잖아요. 이때 우리 팀장님들이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구성원들이 피드백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도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따져보면 피드백이 왜 불편한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A사의 성과 관리의 결과, 피드백 결과 추이입니다. 저희가 22년도부터 4년 동안 해당 사의 성과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의 피드백의 결과 대비 22년, 23년도의 질적 피드백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일 차원의 피드백이요, 또는 비구조화된 피드백이 36%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해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리더인 팀장이 피드백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나는 이 구성원들의 아웃풋을 또는 과정상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찰 포인트, 관찰한 결과가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 저희 루트 컨설팅은 퍼포먼스 큐브라고 하는 웹앱 형태의 피드백 가이드를 리더분들에게 연습을 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AI를 활용한 피드봇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리더분들이 현재 상황을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마지막 그 과정들의 롤플레잉 후에 평가 리포트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I 툴로 효율성을 좀 높이고요. 실제 리더인 팀장님들은 효과를 위해서 구성원들과 어떤 질문을 어떤 연결감을 갖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과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등하게 하는 이퀄러티의 수준이 아니고요. 구성원의 수준과 역량과 경험에 따라서 다른 지원을 우리 리더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에쿼티의 개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퀄러티와 에쿼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화해서 기회를 부여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평가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쿼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멤버들에게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향상도 평가를 가중치를 둬서 부여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 팀장님들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성장 기회를 우리가 좀 더 형평에 맞게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의미고요. 핵심은 리더가 어느 정도 질적 또는 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의 방식, 구성원에 맞춘 리소스, 그리고 피드백의 빈도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의 궁금한 점을 저희가 성과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허먼 아기니스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교수의 말로 우리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성과관리는 개인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미션에 얼라인하는, 연결하는 과정이고요. 리더는 그것을 식별하고 아이덴티파이, 중간중간에 제대로 매저, 측정해서 구성원들이 이 성과 관리 과정으로 디벨롭이 되는 지속적인 온고잉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루트 컨설팅과 함께 해주십시오.